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선이 하루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우리가 언론에서 깜깜이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늘 포함하면 6일째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론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그래 내일 본투표 끝나면 누가 당선되느냐 이건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였다는 걸 제가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이 있었고요. 이 젓가락 발언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음란 댓글, 그 다음에 상습 도박, 이 얘기는 뭐 사실은 3년 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는 새로운 내용. 근데 사실은 3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었거든요, 아들 문제에.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뭐 한번 언급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그 음란 댓글 중에 특정 몇몇 표현을 잘못 얘기했다, 본인은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 안 하고 순화해서 표현하느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은 그걸 잘못 얘기했다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거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 장남의 그 댓글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상습 도박의 여러 가지 뭐 자금 출처라든가 2억 3천만 원을 그 도박 사이트에 입금을 했다고 하니까, 저 이번 그 후보 등록 당시에 그 아들의 전 재산이 390만 원이라는데 2억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서 거기로 보냈을까요? 뭐 이런 문제까지. 그 다음에 그거를 일부 뭐 이렇게 여하튼 뭐 감싸기 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이슈를 키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씨 비난, 이거는요 노동자 폄하, 학력 차별, 뭐 여성 폄하 모든 걸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유시민 씨가 만약에 깔끔하게 사과하고 뭐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일을 만져서 키웠다. 그게 바로 유시민 씨가 사과하는 내용이 오히려 2차 가해에 가깝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제일 문제되는 게 요새 설란영 씨가 제정신이 아니다 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전히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유시민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해명해서 사과한다는 해명에서 거기에다 대고서 또 이재명 후보는 아 그거요 설란영 씨가 뭐 노조를 폄하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걸로 보인다 뭐 이러면서 또 감싸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국민이 용서하실 것이다. 글쎄요, 용서할지 여부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단정지어서 무슨 판사입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아 이재명 후보는 유시민 씨를 감싸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도 유시민 씨의 그 각종 거의 난사에 가까운 폄하 논란에 유권자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걸 감싸니까 더욱더 이재명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니까 지지율이 출렁거렸을 것이다. 저도 주변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후보자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당연히 출렁거리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깜깜이 기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일 본투표 끝나고 난 뒤에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이 사람들은 이건 민주당 주장입니다. 표심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는 지난 대선 때 한 차례 논란을 겪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다. 뭐 이런 논리고요. 유시민 씨 문제는 이건 설란영 씨의 그 노조 관련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이재명 후보하고 무슨 그렇게 큰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기억하시죠? 3년 전 대선 사흘 전에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던 바로 그 매체입니다. 여기가 최근에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 의혹을 지금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부각시켜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배후가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가능성이죠. 그러면서 어제 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하고요. 본부장급 긴급 회의를 통해서 이걸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고요. 자, 이재명 후보 세 표가 부족하다. 전형적인 약간의 엄살 이런 거죠. 근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한 5%포인트 안팎 이 정도에서 충분히 리드하고 있다. 안정적이다.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고 2 내지 3%포인트, 2 내지 4%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내지 4%포인트.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따라붙었다고 하는 근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음란 댓글, 상습 도박, 그에 대한 민주당의 잘못된 적반하장식 대응,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 발언과 관련한 감싸기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어제 경기도 의정부 유세 뒤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골든 크로스, 즉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공개는 못하지만 민심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 있다. 이미 판이 뒤집히고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이죠. 주장을 했습니다. 골든 크로스? 이게 뭘까? 주가, 경제 이런 곳에서 거래량이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정치에서는 크로스, 그래서 교차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고 김문수 후보가 낮은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상태로 갔습니다. 근데 대선 본투표일이 여기일지 몰랐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게 교차를 해서 교차를 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다.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정치에서 그렇게 쓰이거든요. 골든 크로스라는 뜻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뒤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깜깜이 기간에 이재명 후보를 앞서서 지금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뭘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그러나 국민의힘에는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끊임없이 ARS 조사를 합니다. ARS 조사의 장점은 트렌드를 아는데, 추세를 아는 데는 대단히 유용한 도구죠. 그러나 그거 하나만 놓고 딱 떼서 지금 여론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대개 강성 지지층이 과표집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만 가지고서 우리가 전체적인 여론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를 이뤘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얘기한 거는 바로 그 여의도 연구원이나 아니면 기타 여론조사 기관도 지금 조사를 하는데 공표만 못할 뿐이거든요.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 8시 투표가 딱 끝나면 그러면 출구조사를 발표할 거거든요. 그 출구조사가 사실은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입니다. 왜? 그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이거든요. 그럼 돈 들이면 정확하냐? 정확합니다. 지난 3년 전에 0몇 % 이걸 맞췄지 않습니까? JTBC는 틀렸지만 방송 3사 출구조사는 0몇 %를 맞췄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조사 방식이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패널이, 그러니까 응답자가 고정돼 있거든요. 고정돼 있는 응답자들이 이슈에 따라서,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거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존에 그냥 막 이렇게 뿌리듯이 이삭 줍듯이 하는 여론조사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다. 대신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거를 못하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근데 안 나옵니다. 내일 아마 뭐 8시 땡 치면 나올 텐데 7시 59분에도 막 온갖 종류의 가짜뉴스가 돌아다닐 겁니다. 지난 3년 전에도 그랬고요. 8년 전에도 그랬고 1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다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그 여론조사를 아마 여론조사가 흘러나와서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걸 얘기했다면 그 정확한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여의도 연구원이나 아니면 기타 일반 여론조사 기법.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취재를 해보건대는 적어도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 그게 급격한지 완만한지는 좀 주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분명해 보인다. 근데 내일이 그 골든크로스를 이룬 뒤일까 아니면 전일까? 그거는 현재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죠. 자, 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 투표율에 있습니다. 왜 제가 투표율을 강조하느냐면 사실은 사전투표 때 이번에는 저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지지자도 상당히 사전투표장에 나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선관위의 부실 관리는 있었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부정선거 의혹에 별로 동의를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해소가 됐다고 봐서 많이 나갔는데 첫날 많이 나갔고 둘째 날 오전까지도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둘째 날 오전에 대리투표,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뭐 논란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재명이라고 이미 기표가 돼 있는 회송용 봉투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둘째 날 오후부터 사전투표율이 뚝 떨어져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걸로 예상됐는데 역대 두 번째로 그냥 그쳤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의 부실 관리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려다가 안 나간 사람들 대부분 김문수 후보 지지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본투표에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본투표의 일정 부분은 이미 사전투표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본투표가 지난 대선이 77.1%의 투표를 보였는데 그 이상으로 많아져야 그래야 김문수 후보 지지자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가 과거 수준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77.1%를 조금 상회해야 그래야 김문수 후보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율 이미 호남은요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다 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대 그러니까 3년 전보다 전국적으로는 34.74%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3년 전보다 2.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사전투표율이. 호남은요 3년 전보다 다 높아졌습니다. 전남이 56.5 어마어마한 숫자지. 거의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북이 53.1 광주가 52.1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77%라고 가정을 할지라도 전남 같은 경우는 한 20%, 19점 몇 퍼센트 정도만 가서 투표하면 지난번만큼 되는 겁니다. 물론 전남이 지난번에 이거보다 높았죠. 어쨌든 거기는 대부분 다 투표했습니다. 호남은. 아마 이 투표한 거는 대부분 다 또 이재명 후보 찍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영남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영남 유권자들이 자, 우리도 많이 나가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내일 본투표장에 정말 대거 모인다. 그래서 지난 3년 전의 77.1%를 초과하는 투표율을 보인다. 그러면 진짜 김문수 후보 말대로 골든크로스가 되고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뭐 이미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자꾸 골든크로스를 얘기하는 이유, 투표장에 좀 많이 나가달라. 그래야 내가 이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지금 뭐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도 모를 뿐더러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게 대세였는데 자, 며칠 전부터 이제 이 젓가락 발언, 유시민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유권자들의 표심이 출렁거렸다는 것까지는 맞거든요. 얼마나 출렁거리냐, 요 정도냐, 아니면 이 정도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그거는 이제 결국은 여론조사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판단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별로 출렁거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골든크로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골든크로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 이유, 그리고 그 합리성이 과연 뭘까?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정확한 결론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하튼 크게 출렁인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이 크게 출렁였다는 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달려나가면 김문수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뭐 이 젓가락 발언에 흥분하고 유시민 발언에 흥분했지만 아유 뭐 되겠어? 그렇다고 김문수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가면 그러면 아마도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내일 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냐 아니냐, 지난 3년 전 대선 그걸 넘느냐 안 넘느냐,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